왜 김정은이는 이 K-팝을 악성암이라고 규정지었을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21살에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강원도 원산에 선 여자 박은희입니다. 3개월의 공백을 두고 이렇게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북한의 소식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김정은이가 K-팝은 악성암이다 라고 규정 지으면서 북한의 밀레니얼 시대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삶을 막기 위해서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북한에서 제가 배운 그 세뇌 교육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쳐 날뛰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왜 김정은이는 이 K-팝을 악성암이라고 규정지었을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 문화가 밀레니얼 시대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투, 행동 등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야 꺼져, 아 짜증나, 통무, 통지라고 하던 데서 오빠야 이렇게 오빠라고 한국화된 평양 말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밀레니얼 시대에게 자본주의의 이런 문물 침습이 체제를 붕괴할 수 있는 독소 요인이라고까지 하면서 이 문화에 대한 카피를 한다던가 그리고 복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엄보를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러한 남한의 동경과 관대한 포용은 총을 든 적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다던가 그리고 유포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본다던가 이런 현상들은 계속 단속당하고 규제받고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북한에서는 더 심한 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 건 한류를 소비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한류가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 영향들을 본다면 첫 번째로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우리 고품질의 생활 문화 그리고 재미를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이 자유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우리 드라마를 보면 정말 휘다 못다한 비행장이 나온다거나 인프라를 볼 수 있고 우리 북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물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소비하지 못했던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정말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체제의 선전 목적성이 아닌 우리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욕망을 그대로 표현한 그 한국 문화 컨텐츠에 매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보지 말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 계속 우리는 욕망으로서 계속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 한류는 북한에서는 희소성을 가진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우리의 한류 문화를 소비를 했을 때 소비한다는 자부심, 그 긍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소비함으로써 나의 집단에 있는 친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이뤄가기 때문에 사회적 증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그 부류에 끼고 싶어하는, 특히 잘 사는 상류층의 자식들은 더구나 이러한 욕망이 더 심하겠죠. 또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음에 그 영향 요소를 본다면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문화가 정말 깊숙이 침투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소비자, 공급자 간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우리가 한국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비자, 수요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팔고 싶어하는 공급자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들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마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규제화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규제되지 않은 상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대한 더 욕망이 생기는 거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한국에 대한 삶, 경험을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통해서 아,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목숨 걸고라도 한류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한 문화에 대한 그 처벌이 지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오늘의 2020년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12월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상향시켰고,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증가가 되었어요. 과연 나 한류 문화를 사랑하는 북한 주민들이 이거를 끊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생활 문화를 보게 되면 자유도 없고 항상 선전 체제인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제기박과 쪽잠으로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체제 선전 목적성을 가진 컨텐츠만 맨날 봐야 되는, 더구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밖에도 못 나가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락생활을 즐기지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 문화들이 없는 북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류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유일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오락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의 간접적 자유와 문화를 통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한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유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 남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봤을 때 정말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거를 수익 창출의 기본 자원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식의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남한의 한류 컨텐츠 K-팝을 원하는 우리 밀레니얼 시대, 그 북한 주민들의 욕망을 절대로 없애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네, 저 북한 한류의 그 파워력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북한을 목숨 걸고 21살에 떠나서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자유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한류 문화에 대한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요즘에는 시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밀레니얼 시대들은 남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내 삶의 일부 오락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특수한 집단의 일원이 되고 구성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새로운 북한, 한국화된 북한 문화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한류에 대한 소비는 북한 사람들을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개방이 된다던가,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함께 쉽게 통합을 이뤄갈 수 있는 정말 크나큰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류의 문화를 접하면서 마음을 좀 졸이면서 한국의 컨텐츠를 보고 있을 우리 밀레니얼 시대를 생각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언젠가는 우리 한류 문화가 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내 그 목숨 걸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K-팝은 악성함이라고 규정지었는데요. K-팝은 저에게 자유와 행복, 그리고 박음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밀레니얼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봤고, 김정은이 왜 K-팝이 악성함이라고 규정지었는지, 한류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듣고 싶으신지 꼭 코멘트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